자, 우리가 배치 리액터, 그다음에 CSTR, 그다음 PFR까지 이러한 아이디어 리액터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그 제너럴 이퀘이션을 어떻게 유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얘네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그 리액터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풋 빼기 아웃풋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어큐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 건데, 이 인풋 아웃풋의 경우에는 플로우에 대한 것이죠. 플로우에 대한 것이고, 제너레이션에 대한 것은 그 안에서 반응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얼만큼 축적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자,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치 리액터는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없죠. 배치 리액터는 지금 인풋과 아웃풋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안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제너레이션이 뭐가 된다? 얘네들의 어큐뮬레이션이 된다. 얘의 단위는 뭐라 그랬죠? 모를 시간으로 나눈 것. 그 시간으로 나눈 것이 얘네들의 단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네가 빵빵이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맞습니까? 게다가 지금 얘네가 RJDV를 적분을 한 건데 얘네들은 RJV의 경우에는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자,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볼륨이 항상 일정하죠. 볼륨이 변하지가 않죠. 얘네들의 특징은 볼륨이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들은 바로 VRJ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디자인 이케이션을 보면은 DT분의 DNA는 RAV 이렇게 되고, DT는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DT를 이렇게 옮겼을 때 RAV분의 DNA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 자,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잡아봅시다. 바운더리 컨디션. 자, 바운더리 컨디션. 바우, 바우, 바운더리 컨디션이 t가 0일 때 NA는 NA0가 되고, t가 T1일 때 NA는 NA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았을 때 얘를 양쪽에서 적분을 하죠. 이렇게 적분했을 때 0에서 t까지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이니까 NA0분의 NA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죠? 그럼 0에서 사실 T1이죠. 그럼 얘는 T1은 NA1분의 NA0 뭐가 바뀌었습니까? RA가 마이너스 RA가 되겠죠. 이렇게 쓴 이유는 A의 경우에는 디스어피어가 되는 사라지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RAV분의 DNA를 NA1분의 DNA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결국 얘가 타임에 따라서 뭔가 그 어떤 결과물이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러한 리액터의 종류가 뭐다? 배치 리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치 리액터를 다음과 같은 그 제너럴 이퀘이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DT분의 DNA는 RAV가 되고, 얘를 한번 그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는, 자, T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얘는 NA 그 다음에 NA1은 초기가, 얘는 몰수가 되겠죠. 몰수. NA0일 때 T가 빵이고 NA1일 때 T가 T1이 되는 거죠. T가 빵이고 T는 T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T가 빵일 때 NB1, 얘는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얘는 B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될 것이고, B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점점 증가하는 커브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시간에 따른 A와 B의
그 몰수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다. 뭐 어떤 시스템에서? 배치 리액터 시스템에서. 자, 그 다음에 CST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TR의 경우에는 MFR이라고 했죠.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 이 경우에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 똑같이 RAJ, 그 다음 요거는 제너레이션이죠.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배치 리액터와 차이점 뭐냐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는 양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양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러한 커브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컨센트레이션이 다르죠. 뭐 얘가 들어가는 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같은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지죠. 얘는 CA0, 얘는 CA가 되겠죠. 그다음 V0 이런 식으로 해서 FJ와 그 FJ0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같은데 얘네가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얘네는 그럼 여기서 축적되는 애들이 없죠. 왜냐면 계속 나가니까. 왜냐면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그 인풋과 아웃풋이 같게 되니까 얘는 축적되는 애를 여기서 그 빵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빵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로 해서 일정하게 그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도 만약 맨 처음 초기 조건이면 얘가 빵이 아닐 수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은 얘네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얘네가 볼륨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볼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RJDV가 VRJ가 돼서 요 식을 어떻게 됩니까? RJV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써보면은 FJ0 빼기 FJ 플러스 RJV는 빵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꾸면은 V는 마이너스 RJ분의 FJ0 빼기 F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CSTR을 그 움직이는 운전 조건은 뭐냐면은 운전 조건이에요. 운전 조건. 얘네들이 스테이디 스테이시고 완벽하게 얘네가 믹싱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이디얼 리액터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 아이디얼 리액터예요. 얘네가 아이디얼 리액터가 아니면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데드존도 생길 수도 있고 얘네가 바로 이제 그 바로 흘러버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믹싱이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컨디션이 완성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FJ의 경우에는 CJV라고 했어요. 지금 V가 뭐라고 했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FJ는 CJV니까 FJ0는 CJ0V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FJ는 CA0 CA 자, CAVA 그 다음에 FJ0는 CA0 V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보통 이 V가 같다라고 해서 이 V에 대한 식을 이제 다시 또 나중에 빼줄 수가 있는데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FJ는 CAVA FJ0는 CA0 VA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 RA분의 V는 요 볼륨이죠. V0 그 다음에 CA0 그 다음에 VC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CSTR까지 이야기했는데 잠깐 여기서 보면은 그 배치 리액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운전 조건에 대해서 다시 조금 언급을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믹스처가 완벽하게 그 믹싱이 됐을 때 얘네들도 그 베리에이션이 없다. 레이트에 따른 베리에이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폼으로 쓸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러한 퍼펙트하게 믹싱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CSTR의 경우에도 스테디 스테이시고 퍼펙트 믹싱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퍼펙트 믹싱이고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 스파셜 베리에이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농도에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베슬에서 리액션 레이시 계속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컨센트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이 컨센트레이션과 온도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유지되는 온도가 이 밖으로 나가는 애의 그 온도와 농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아이디얼 리액터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디얼 리액터. 얘네가 넌 아이디얼 리액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뭔가 이제 그 믹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여기 CSTR일 경우 또는 배치 리액터일 경우 어떻게 얘네들 인풋을 할 경우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뷸러 리액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PFR의 경우에는 튜뷸러 리액터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턴트들이 지속적으로 얘네가 소비가 되고 얘네가 이제 플로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얘네가 이 안에서 소비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에서 항상 똑같다. 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엑시얼 디스트리뷰션에서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방향에서는 얘네가 변하지만은 얘네가 레디얼 방향에서는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이 리액션 레이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리액션 레이시 변하는 것은 엑시얼 방향에서 변한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V가 예를 들어서 DT분의 DC라고 한다면 컨센트레이션이 바뀌잖아요. 컨센트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는데 여기서 컨센트레이션, 여기서 컨센트레이션, 여기서 컨센트레이션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컨센트레이션 커브가 바뀌는데 얘는 이런 엑시얼 방향에서 타임과 함께 그 컨센트레이션 커브 컨센트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리액션 레이트도 함께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FR 디자인 이퀘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이 리액터를 이런 서브 볼륨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서브 볼륨을 델타 V로 잡은 다음에 이 델타 V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 레이시 우선 이 델타 V 이 안에서는 그 항상 그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그 제너럴 이퀘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풋 빼기 아웃풋 플러스 그 제너레이션은 어큐뮬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식에 기반해서 뽑았을 때 인풋이 FJ가 되고 아웃풋이 Y에다가 Y 플러스 델타 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식을 세우면은 여기서 우선 얘네들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RJDV가 되는데 RJDV는 RJ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그 컨트롤 볼륨인 델타 V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델타 V에 해당돼서 얘네들을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어큐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얘네들은 플로우 리액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DT분의 DN은 빵이에요. 그 다음에 FJV, 그 다음 V 플러스 델타 V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델타 V, RJV는 아까 이야기했죠. RJDV는 RJ 델타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FJV 플러스 델타 V는 플러스 RJ 델타 V는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이제 이런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얘를 나눠주면은
fj r 플러스 델타 v 빼기 fj v를 델타 v로 나눈 게 rj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얘를 이쪽 우변으로 옮겨줬을 때 그러면 얘에서 델타 v가 굉장히 작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dv dfj는 rj다라고 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우에는 v가 0일 때는 언제입니까? 얘네가 시간이 그러니까 액시얼 방향으로 얘네가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얘네가 액시얼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컨트롤 볼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컨트롤 볼륨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볼륨은 반응하는 리액션 볼륨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v가 0일 때 결국 얘가 t가 빵일 때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때는 뭐다? fa는 fa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v가 특정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fa가 fa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얘는 fa0분의 fa1까지 얘를 이제 그 dv는 rj분의 dfj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 fa0분의 fj0분의 fj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죠? 쉽죠? 예. 자, 그렇게 해서 PFR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dv dfa는 ra인데 얘네가 지금 볼륨에 따라서 얘가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곡선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이전에 나타냈던 것은 NA를 기준으로 나타냈는데 얘는 FA 왜냐면 플로우 리액터에서 F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최초에서는 FA 제로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가 V1 얘네가 이제 V0가 되겠죠. V0는 빵이 되니까 V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얘네들도 이렇게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만큼 뭐가 되겠죠? B가 생성이 되겠죠. B가 처음에는 빵이었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볼륨감에 따라서 점점 얘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다음 그래프에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PFR은 이러는데 PBR, 팩배드 리액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자, 팩배드 리액터의 경우에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리액션과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의 차이는 얘네가 상이 같으냐 다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자,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RA는 이 안에 이제 그 패킹된 그 배드처럼 패킹된 캐탈리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캐탈리스트.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A가 반응한 몰분의 그 단위 이제 그 캐탈리스트당 A가 얼만큼 반응했느냐의 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얘를 델타 V로 잡았다 하면은 그 대신에 얘를 뭘로 잡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몰 퍼 리터 그 다음에 세크 이런 식으로 이전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몰 퍼 그 다음에 그람 몰 퍼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그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반응한 게 W고 여기는 W 플러스 델타 W가 되겠죠. 그래서 FA는 똑같은데 FA가 이전엔 V에다가 V 플러스 델타 V여서 요거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컨트롤 웨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컨트롤 웨이트를 다음과 같이 잡을 수가 있고 in 그 다음에 out 그 다음 generation accumulation에 대한 식은 얘네가 dt분의 dn j가 있으면 얘는 이제 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fa in 그 다음에 fa out은 w 플러스 델타 w 그 다음에 rj 델타 v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네 같은 경우도
그 W가 RA 그 다음에 DW가 되는데 이게 RA 프라임의 델타 W 요거와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왜냐면 DW는 DV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똑같이 FA in W 빼기 FA W 플러스 델타 W 플러스 RA 델타 W는 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팩배드 리액터를 그 플럭 플로우 리액터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풀어주면은 W는 FA 제로분의 FA까지 RA 분의 DF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또 나름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이디얼 리액터예요. 아이디얼 리액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아이디얼리하게 얘네가 프레셔 드랍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고 프레셔 드랍이 이게 기체에서의 얘네가 압력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 자체가 사실 사용하면 얘네가 디케이 되는 게 정상이지만 디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프레시한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세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그 캐탈리스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디케잉이라는 이슈, 홀링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얼한 조건이고 이것은 아이디얼한 조건이고 리얼 컨디션에서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디퍼런셜 그 리액터의 폼을 통해서 우리가 각 리액터에 대한 몰 밸런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었고요. 디퍼런셜 폼으로 배치 리액터, 그다음 PFR, PBR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lgebraic 그 폼으로 지금 CSTR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제 그 T에 대해서 또는 V에 대해서 W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초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감소하고 얘는 그 어찌 보면 얘네들은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 변하는 텀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튜뷸러 리액터에서 얘네가 이렇게 그 방향의 증가함에 따라서 볼륨이 증가하거나 웨이트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T를 잡는 것이나 볼륨을 잡는 것이나 웨이트를 잡는 것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가 FA 그 다음에 볼륨과 웨이트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얘네가 그 볼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웨이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디케이 되는 폼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이디얼 리액터에 대한 몰 밸런스를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얘네들의 그 디퍼런셜 폼, 그다음 알지브레이크 폼, 그다음에 인테그랄 폼,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테그랄 그 아이디얼 리액터의 그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